네, 반갑습니다. 인큐텐 IBO 임지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네요. 어떻게 장마철에 다들 건강은 하시죠? 제가 오늘은 사업 설명보다 SMP를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사장님들이 이 시간에도 이 시간 다 동참을 하는 이유는 어쨌건 우리가 소득을 좀 잘 만들어 보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회장님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또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많이 좀 따라가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음만치 않나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강의 중에 자기가 성공한 비결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기반으로 우리 인큐텐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제가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건 성공을 하려면 지능 지수가 있어야 된대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아우 나는 머리가 나쁜데 나는 공부를 잘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뭐 우리가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개발하고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 지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감성 지수가 있지 않으면 참 성공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감성 지수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역경 지수라는 게 있대요. 사장님들도 이 시간까지 살아내셨지만 이 살아내는 동안에 정말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순간들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그냥 주저앉는 분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1위에 올라갈 정도로 역경 지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역경 지수에 관해서도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인큐텐하고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연마를 했을 때 어느 시점에 사장님들이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지능지수 보겠습니다. 지능지수는 뭐 대단히 머리가 뛰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분야에 나름대로의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탄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인큐텐에 관해서나 좀 체계적인 좀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인큐텐 사업을 할 때에 체계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지식이 뭘까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쨌건 인큐텐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사장님들이 컨택을 나갈 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거 다단계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단계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막 대꾸하다가 아니라고 또 막 이해시키고 설득하다가 거기서 난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22년을 해본 결과에 제가 지금도 저는 네트워크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제 마지막 직업은 네트워크로 끝날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선택을 하고 이게 평생 직업으로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걸 기반이 뭐냐 하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힘을 빌려서 내가 힘을 내라는 말이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남의 힘을 빌려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내가 혹시 지식이 부족하면 먼저 인큐텐 사업을 시작해서 기본 지식을 쌓은 스폰서님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아직까지 건강으로 완벽하지 못해서 건강에 조금 부족하고 내 몸이 아직 샘플이 안 될 때 먼저 몸을 만드신 스폰서님 힘을 빌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스폰서님이 아직 없다. 근데 내가 시작해서 아직 없다. 이럴 때는 나보다 좀 더 지능이 좋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좋은 파트너 사장님을 영입을 해서 그 힘을 빌려서 또 내가 딛고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이거잖아요. 지금 현세에 우리는 네트워크를 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다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젊은 층들은 전부 다 다이렉트 셀링 하고 있잖아요. 유통 구조의 혁신들이 다들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해서 사장님들이 책을 한 두세 권만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우리 박진희 의장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 인큐텐의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첫 장에 보면은 사업 진행 방법에 관해서 조목조목 너무 정리를 잘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다이어리를 말 그대로 메모하는 메모장으로만 쓰시지 그 첫 장에 있는 사업 진행을 잘하기 위한 꿀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가끔 만약에 내가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일이 뭐가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꿀팁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큐텐에서 취급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강기능식품이 내가 얼마만큼 이 시장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인체하고 어떤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식은 사장님들이 쌓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사업 설명이나 제품 강의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잘못된 지식도 많지만 또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그 가정의학 교수로 있는 박용우 의사분에 관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한번 강추합니다.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사장님들이 내 몸을 어떻게 좋아지게 관리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내 몸을 혁명시킨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정말 한번 이 시점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건강한 내 몸이 샘플이 되어서 일을 잘 진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박용우 그 강사가 쓴 내 몸 혁명이라는 책 강추하는데 오늘 제가 그 강의 내용에도 그분의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많이 들어갈 건데 아이템이 건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몸 인체하고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는 걸 볼 때 내가 취급하고 이 아이템이 얼마만큼의 시장성을 갖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성을 대표적으로 제가 당뇨에 관해서만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 성인들 30세 이상에 관해서 당뇨 진단 환자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니까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인데 그로부터 2024년이면 4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4년 뒤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성인들을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1,500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전 단계 1,500만 명, 당뇨 진단받은 분 600만 명 하면은 거의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당뇨 문제에 접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당뇨가 왜 왔는지, 그러면 이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저는 우리가 건기식을 취급하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성공 비결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미리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1번 우리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소비자한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에 소비자를 납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기반이 되고 납득을 시킬 수 있고 또 고객하고 내가 친밀감이나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원활해야 사장님들이 컨택하고 후원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부족한데 컨택이 안 돼. 컨택이 안 된다는 분은 왜 컨택이 안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내가 뭔가를 고객을 이해시킬 만한 납득시킬 만한 지식이 나한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분하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이게 좀 친밀감이 부족하거나 친밀감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고객하고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친밀감과 친하다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에는 친밀감을 셀링 포인트라 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의외로 친밀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컨택과 후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역경지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경지수를 공부를 해야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나 또 스스로가 회복을 탄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절대 계획대로 잘 안 되죠. 계획대로 되면은 뭐 모두가 우리가 다 크라운에 있겠지만 계획대로 안 되고 늘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여기에 관해서 제가 몸에 관한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대화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당뇨가 뭐 거의 국민의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만성 질환의 결과물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제일 힘들어하는 뇌혈관이나 아니면은 심장에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암이 오거나 뭐 현대에는 또 치매랑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만성 질환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인데 결과가 있으려면은 결과가 있기 전에 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심내혈관 질환의 전 단계는 고혈압이고 고지혈이고 당뇨고 염증이고 비만이고 그렇잖아요. 대사증후군이고 이거 다 전 단계예요. 근데 전 단계를 내가 인지를 해서 전 단계 때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한다면 이 결과물까지 가지 않을 거잖아요. 고령사회에 누구나 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분들이 모두가 암이 속에 다 있대요. 그리고 혈관질환이나 뇌혈관 다 있대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분을 컨택하고자 만났는데 그분이 5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던 친구가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영안실에 갔다 오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안실에 가보니까 영안실에 가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얼굴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노인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영안실에 갔더니 죄다 젊은 층들이 중장년층들이 돌아가서 있더래. 근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갑자기 돌아가셨대. 갑자기는 사고가 아닌 다음에 갑자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이 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라는 단어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단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는 이 박용우 그 강사가 하는 강의 중에 내용을 보시면 병원에 가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은 그분들은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대. 숫자를 떨어뜨리는 게 약이래요. 숫자를 떨어뜨리는 게 약이지 치료를 하는 게 약이 아니다가 의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소비자들은 숫자가 떨어지면은 자기가 좋아진 걸로 알아요. 숫자가 떨어진 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약이 잡아주는 거. 그 숫자가 떨어진 게 치료가 됐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의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런 단어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고객이 나 약 먹고 정상이야. 나 약 먹고 수치가 괜찮아.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단어에 사장님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지식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소비자들은 우리 이야기를 그냥 예사로 듣잖아요. 이럴 때 사장님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들을 펴서 보여주시라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라. 이런 지식에 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질병의 이유는 원인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속담에는 내가 먹은 음식이 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 단계를 만든 원인을 보자고요. 원인을 보면 우리가 식습관이 잘못됐죠. 그리고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습관이 잘못됐다고 모두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깊이 인지를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단계까지 끌어내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행동까지 끌어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 행동을 끌어내는데 단순하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도구가 필요한 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이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이 인지를 행동으로 끌고 가는데 훨씬 수월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습관이 잘못됐는지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들, 그리고 간편식들, 슈퍼에 가보면 있는 그 수많은 밀키트들, 그 사장님 다 가공식품이잖아요. 가공식품은 일단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선호는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식품 첨가물이죠. 그리고 가공식품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식품에 첨가되어 있는 이 첨가물들이 꾸준하게 극소량이 장시간 동안 내 몸에 들어가면 이게 나한테 굉장히 심각한 독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매일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용우 강사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자주 먹는 거래요. 그래도 사실 많이도 먹습니다. 많이도 먹죠. 이게 많이 먹는 게 문제죠. 위를 70%만 채우라 그러면은 절대 소식하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밥심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이런 정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데 20대 때 사장님들이 보시면 저는 10대, 20대 초반에 진짜 먹는 양이 많았었거든요.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배고프니까 그 당시에 막 밥을 한 그릇 먹고 고구마를 양재기로 한 양재기 먹고 그렇게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내가 건강했으니까 대사 능력이 좋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은 양을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많이 못 먹는다는 거는 제가 대사시키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대사시키는 능력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많이 먹어. 그러면 이거는 세포가 혹사를 당하는 거고 당연히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많이 먹는 분들한테 사장님들이 한마디로 그분들을 스톱시킬 수 있는 단어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비만한데 계속 먹는 것은 수돗물을 계속 켜놔가지고 이게 넘치게 만드는 거래. 넘치면 수돗물을 잠궈야 되잖아요. 근데 넘치는데 계속 수돗물을 켜놔. 계속 넘치잖아요. 내 몸에 꽉 차 있는데 계속 들어가. 수돗물을 켜놓은 거가 같대. 우리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수돗물이 넘쳐 당연히 수돗물을 잠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 몸에 꽉 차 있는데 더 집어넣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단어를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주 먹는 것. 동물들은 먹을 때는 먹어요. 그런데 안 먹을 때는 안 먹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저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는 포식을 합니다. 실컷 먹습니다.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이틀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간헐적 단식을 사자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틀 실컷 먹고 그리고 2,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이제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다시 뭔가 사냥을 해보자고 어슬렁어슬렁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 때가 됐다고 먹고, 배가 부른데 저게 맛있어 보인다고 먹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는, 장기를 쉬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깁니다.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포가 혹사를 당하니까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먹지 말래. 공복을 유지하래. 그래서 이 박용우 강사 책에 보면은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을 때 실컷 먹으래. 그냥 뭐든지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실컷 먹었으면은 24시간 단식하래.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내가 실컷 먹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칼로리를 쓸 거잖아요. 그리고 24시간 동안에 장기를 쉬게 해주면 얘네들이 회복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상으로 간대. 그래서 자주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탄수화물 중독이 돼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주식이 탄수화물에다가 우리가 즐겨 먹는, 자주 먹는 간식거리가 죄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칼로리를 줄인다고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뭘 먹느냐 하면 과일을 잔뜩 먹습니다. 과일을 잔뜩 먹는 거는 밥을 잔뜩 먹는 거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뇨대란의 전 단계에 있는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이거의 주 원인은 내 몸속에 탄수화물이 과당이 많은 거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설탕이나 밀가루는 웬만하면은 애지간하면은 안 드시는 게, 줄여가시는 게. 근데 밀가루 너무 좋아해? 드세요. 드시기는 드시는데 자주 드시지 말고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간간히 드셔주시면 몸이 크게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식생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먹고 커피를 하루에 막 8잔, 뭐 12잔까지 드시는 분 제가 봤거든요. 믹스 커피를 12잔씩 먹는데 나 아무렇지 않아. 지금은 아무렇지 않죠. 몸 안에서 계속 누적이 되는, 이 누적이 어느 날 어떤 사고를 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을 드시지 않고 계속 커피로 물 대신으로 드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망가졌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누구 말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해독이 필요한 겁니다. 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음주를 너무 많이 하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유는 많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의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해가 지니까 술이 땡긴다고 이유가 많아. 근데 음주에 가장 음주를 이제 적당히 하거나 그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고지혈을 일으키고 고혈압을 일으키고 혈당을 불러오는 주 원인이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이 불러오는 게 첫 번째가 술입니다. 두 번째가 과당.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라고요. 과일을 꼭 드시고 싶으면 저녁 과일보다는 아침 과일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과당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낮 동안에 내가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당을 칼로리로 써버리면 되는데 저녁 과일은 혈당에 그냥 그대로 당으로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과일을 좋아하시면 아침에 드십시오. 그리고 탄수화물. 중성지방을 만드는 주 원인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술은 이제 적당히 조금 절주를 하시거나 평생에 드셨으니까 정말 가감하게 남은 인생에 건강한 내 몸을 위해서 조금 절주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전 단계를 만드는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의 전 단계를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 이 습관을 한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은 뭐가 잘못되느냐 하면 1번 사람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잖아요. 식물은 자기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라는 게 식물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움직이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안 움직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의자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의자에 앉아 있고,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 있고, 모든 것들을 앉아서 해결을 한다는 거야.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직장에 가면은 1시간 다 있죠. 그러면 식사하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근데 뭐 현대인들은 너무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10분 안에 그냥 뚝딱 해치우는 사례도 있지만 20분, 30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20분, 30분 걷거나 내가 점심 때 먹은 그 칼로리를 좀 소비를 하고 걷고 나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면은 그것만 꾸준히 해도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뭐 운전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또 가서 앉아 있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앉아 있고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래.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는 현대인들은 잠을 안 자요. 수면 부족. 많은 분들이 잠자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다고 오밤중에 우리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많은 강박관념에 편안하게 잠이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데 실제로 사장님들이 밤에 잠 안 자고 그 중요한 시간에 뭐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잠자기 전까지 유튜브에 쇼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쇼폼이 잠을 잘 때 내 몸에 유익한 것보다 더 유익을 주나요? 어떤 즐거움을 주나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뇌를 깨워 놓으면은 잠은 안 옵니다. 잠자기 전에 그리 자극적인 쇼폼을 봤는데 내가 깨어났는데 어떻게 잠이 들겠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는 빛이 없어야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근데 그 휴대폰에 아니면은 대형 TV에 그 청색선이 그렇게 빛을 발하는데 멜라토닌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잠이 당연히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시간을 7시간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 치매가 안 걸린대. 사장님들, 치매와 내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쾌감과 바꾸시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야행성이라 2시, 3시에 잠을 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이 수면의 7시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인지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조금 활동을 덜 하더라도 잠을 자자. 내가 건강해야 장시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고 건강해야 건강에 관한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아야 내가 옛날 말에 우환이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만성질환이 생기면 소리 없이 자꾸 자본이 새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환이 도둑이 되는 일을 나는 만들지 말자. 제가 그걸 인식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7시간 잠자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10시에는 누가 전화 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9시 반, 10시에 우리 뇌에서 굉장히 멜라토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10시 전에는 무조건 잠자는 걸 선택을 했어요. 잠을 자니까 그 10시에 잠이 들면은 7시간이면 아침 5시잖아요. 그러면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요.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도 잠자는 동안에 회복이 되고 특히 내 척수액이 나와서 잠자는 동안에 내 찌꺼기를 다 청소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맑아. 그러면 아침에 5시부터 너무나 상쾌한 정신과 상쾌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사장님들은 운동을 하셔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밤에 하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수면 7시간 습관을 만든 지가 뭐 10년이 거의 넘었는데 이 습관을 꾸준히 해보니까 일단 피부가 좋아지고 굉장히 하루가 길게 셀 수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이걸 실천하는 동안에 병원에 간 사례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에서 사장님들이 조금 시간을 잘 조절해서 쓰시면 굉장히 건강한, 특히나 우리같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을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직업들은 내 자체가 건강에 샘플이 되지 않고 누군가한테 건강 이야기를 할 자격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너부터 어떻게 뭐 만들고 와라. 너 얼굴 보니까 네가 다크서클이 있거나 네가 얼굴에 잡티가 많거나 네가 아직 비만에서 해결을 못했거나 이러면은 고객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스트레스. 인생이 살아가는 게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랬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사장님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을 찾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어떤 다른데 뭐 중독성 있는 걸 가까이 한다거나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폭식을 한다거나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뭐 종교를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은 자기 나름의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시든 아니면 자기 나름의 명상을 하시든 어떤 모양으로든 나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관리하신다면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나쁜 것들을 가까이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 움직인다 했잖아요. 이 안 움직이는 거를 동물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운동을 꾸준하게 모두가 운동도 뭐 중독 수준까지 갈 거는 없지만 운동의 어떤 즐거움을 내가 느낄 때까지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보면은 모두가 다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있으면은 절대 그런 문제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들어갔을 때에 이 음식들이 지방으로 바뀔 때에 근육이 있으면은 피하 지방은 근육을 저장하는 창고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하거나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피하 지방이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근육을 저장을 했다가 다 연소를 시키죠. 연소를 시키면 다시 뭔가를 음식을 그분들은 잘 드십니다. 잘 먹어서 다시 피하 지방을 좀 만들어냈다가 또 연소시켜서 짜버리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피하 지방은 지방은 스폰지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스폰지는 짜야죠. 짜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도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내 몸 안에 지방이라는 게 누적이 되고 이 지방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내 몸이 지방을 꺼내 쓸 수 있는 몸으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비만도 눈으로 보이는 비만 못지않게 문제가 있는데 이 마른 비만일지라도 말랐는데 혈압이 있어, 당뇨가 있어, 어쩌고 하거든요. 그 본인은 지방이 없다고 생각해요. 간에 지방이 많습니다. 간에 지방이 많아서 몸이 제대로 자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을 자꾸 꺼내 쓰는 몸으로 바꾸자고요. 인큐텐에 사장님들이 573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식습관으로 잘못되어 있는 내 몸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빼는 5일 동안 배부른 클린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573 다이어트를 권하고 다이어트를 이렇게 한번 시켜보면 처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5일 동안이 솔직히 음식을 끊고 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시고 이 인식이 된 사람이 5일 동안을 해요. 근데 573 다이어트의 장점은 뭐냐 하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긴 시간 다이어트를 해왔기 때문에 긴 시간 하라 그러면은 미리 시작하기 전에 질려버려서 시작하려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보름만, 2주만 딱 눈 감고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산다는데 2주는 솔직히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시간이잖아요. 이 2주라는 단어가 그분들한테 결심을 하게 만드는 참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5일 다이어트, 5일 다이어트를 던졌는데 뭐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3일. 3일은 뭐 내 몸을 위해서 3일도 작정 못하시면은 죽어야죠. 뭐. 죄송해요. 아침부터 말이 셉니다. 그거는 뭐 죽어야죠. 할 수 없죠. 뭐 전 단계에서 뭐 진짜 질병으로 가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동감에 있는 사람한테는 센 말이 그냥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전에 파트너가 지금 573을 들어갔는데 제가 한 2, 3일 하고 난 다음에 어떠냐 할만하냐고 전화했어요. 배가 불러서 못하겠대. 사장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배불러서 못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행복한 단어잖아요. 배고파서 못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다이어트의 개념이에요. 근데 배불러서 못하겠대. 그리고 다 제품들이 맛이 있어서 하기가 수월하대. 그리고 자기가 3일 해보니까 벌써 3일 했는데 온 주변에 나 다이어트 한다고 자기가 광고했대요. 광고해서 제가 이번에는 인큐텐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흘 다이어트에 잘할 수 있다고 누가 사업해라 그랬냐고 살만 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가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넘어가더라니까요. 그 사장님들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면 이것 때문에 5일 동안 클린 하잖아요. 클린이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죠. 이 보름 동안에 다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내 몸을 만들어가는 거고 거기 우리가 카테큐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카테큐멘은 지방을 못 꺼내 쓰는 내 몸을 지방을 꺼내 쓰는 몸으로 자꾸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바뀐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자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빼고 난 다음에 안 쪄요? 요요가 없어요? 나중이는 나중에 말하자고. 지금 나중이 아닌데 나중 이야기를 끌고 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보름이 지나고 나면 나중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져요. 내가 이 두 가지가 잡히잖아. 이 두 가지가 잡히고 이 빼는 573 하는 동안에 몸무게가 최소 5kg에서 뭐 7kg, 좋은 사람은 10kg까지 빠지거든요. 이 빠지고 나면 이 빠진 몸이 너무 아까워서 옛날 이 짓으로 안 돌아가고 싶어. 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쭉 유지시켜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뭐 다이어트만 말만 나오면 다른 이야기가 또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비만은 난치병이래. 이미 비만인 자체가 질병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내가 질병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질병이라고 인식을 하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돗물 털어놓은 것처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비만으로 인식시키는 게 먼저. 그리고 비만은 암보다 더 낫기가 어렵대요. 왜? 암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어떤 치료로 가능하지만 비만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암은 재발 확률이 5년만 관리 잘하면 재발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비만은 그 요요라는 것 때문에 계속 재발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암보다 낫기가 어렵다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어들을 사장님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단어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그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번 하고자 이렇게 조금 결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이어트 하면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감성지수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감성지수는 제가 친밀감이나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자, 친밀감을 만드시려면 제일 먼저 하실 게 사장님들이 좋은 인상을 갖는 게 중요해요. 누가 심술궂게 생기고 웃지도 않는 사람한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좋은 인상을 만들고자 나를 조금 예쁘게 만드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드시고 뭐 예쁜 사람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만드시고 좀 단정한 옷차림을 하시고 늘 웃고 다니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씨가 아니고 말투가 좀 더 부드러운 말투를 쓰신다면 누구한테나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에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은 늘 얼굴 근육이 굳어 있고 그렇게 막 웃는 인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키는 말만 대답을 했지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에 많은 분들은 처음에 다가가서 말하는 거를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말을 시키는데 자존심이 왜 상하십니까? 사람 간에 친밀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바꾸고 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또 인상이 좀 날카로운 인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또 임지연 앞에는 늘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첫인상에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친밀감 갖는 데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아무한테나 그냥 다가가기를 제가 그냥 편하게 다가가는 거를 굉장히 그거는 노력을 해서 저는 오늘날 저를 만든 것 같은데 사장님들도 이 친밀감이 셀링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누군가한테 다가가기 좋고 판매하기 좋고 누군가한테 납득시키기 좋으려면은 친밀감을 만드시는 나로 만드시는 좀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잖아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는 사장님이 일단은 무조건 누구를 만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한테 배려가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좀 좋죠. 저는 공감 능력을 일단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그분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나와요. 저는 또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그러면 고향이 어디예요? 묻고 또 제가 비슷한 나이 또래를 막 보면은 나이를 묻고 어쨌건 같이 공동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힘든 분 만나게 되면 저는 사업에 많이 실패했거든요. 7번 실패했거든요. 저는 화재가 개인적으로 2번 난 사람이고 부도도 몇 번 났었고 뭐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던 분들한테는 나의 실패로 다가가요. 그러면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또 거기서 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는 분, 그런 분 만나면 저 젊은 시간에 굉장히 아파서 투병기간 8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투병기 8년 동안을 제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공감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객을 만나면 무슨 단어가 저분하고 나하고 공통분모를 만들지? 고향일 수도 있고, 나이일 수도 있고, 어떤 실패 경험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질병에 관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미래에 관한 어떤 같은 꿈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 있고,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사장님들이 그것도 꾸준하게 훈련하셔서 그런 능력들을 키워 나가시는 게 감성 지수를 만드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통이죠. 소통은 이게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 온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통이 불통이면 갈등도 생기고 고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통이 잘 되려면 결국은 흐름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흐름이 좋으려면 일단은 상대방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듣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답답한 이 심정을 다 털어놓고 나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근데 내 말만 말이라고.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갔는데 이분이 막 다단계 하는 사람 학을 떼고 싫다고 막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고정적으로 오는 어떤 네트워크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오기만 하면 자기 이야기만 한대. 자기 제품 이야기만 하고 자기 제품이 지상에서 최고고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아무 말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게 소통을 못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불통인데 거기다가 내 말을 아무리 한들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소통은 아무리 우리가 오리진이 아무리 좋고 커피면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 제품이 전달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일단 듣자고요. 그분이 뭘 드시고 계시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듣다가 보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 내 말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래서 상대방이 뭐 말만 하면 바로 치고 들어가고 아니 쓸데없이 길게 말하면 좀 치고 들어가기는 해야 되지만 일정 시간은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죠.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매너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경청도 능력이고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한번 꾸준하게 대화해 보시고 길러보시고 감성 지수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면 좋아집니다. 내가 기분이 나쁜데 그 나쁜 얼굴을 짠뜩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 무슨 감성 지수가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기분은 내 기분이고 일은 일이고 분리할 수 있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나 생활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그 무게를 내가 쥐고 나와서 고객을 만나면 그 전달이 됩니다. 일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현관문 열고 나오실 때 집에다 두고 나오셔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고민하시고 이게는 일터잖아요. 일터에 나오면은 일 이야기만.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내가 인큐텐 사업을 잘하기 위한 지식을 꾸준하게 이거는 한 번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해서 실력은 올리는 거죠. 실력은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다시 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접근 방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이 단어들이 고객한테 좀 더 납득하기 좋은 단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다시 또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은 한 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래서 사장님들이 시스템 안에 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바꿔야죠.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서 내 생활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나은 생활을 원하신다면 원래 나를 바꾸셔야죠. 새로운 내가 돼야 새로운 내 미래가 있는 거고 새로운 나의 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를 바꾸고 가시려면은 원래 나를 고집하지 마시고 21세기에 맞는 21세기형 나로 바꾸고 가자고요. 친밀감이나 공감 능력이나 소통 이것들을 훈련을 시켜야 사장님 컨택이 잘 되고 후원이 잘 됩니다. 왜 스폰서님들이 따라가서 나가면 후원이 잘 되고 컨택이 잘 되고 왜 나 혼자 가면 안 되냐고 이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컨택과 후원이 우리 일에 전부 다인데 이거를
내가 능력을 키워야죠. 언제까지 스폰서님 불러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컨택하고 후원이 아무리 잘 된다고 도전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도전하는데 맨날 미역국을 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계획대로 안 되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상한데 이 상한 마음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이 상하면 하루 정도는 상할 수 있어요. 빨리 털어내죠. 빨리 털어내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역경지수를 올리는 것도 이것도 실력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살아내기가 힘든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AI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AI가 대단하더라고요. 1초에 250조 번을 계산한대. 사장님, 1초에 우리는 1 더하기 1도 헷갈리는데, 갑자기 9 곱하기 9가 헷갈리는데, 1초에 헷갈리는데, 1초에 250만 조 계산을 하는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려면은 환경이 강해지면 이 나쁜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미래가 전망이 꼭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나 환경도 더 엉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자리도 더 없어지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그닥 밝지가 않아요. 이 밝지가 않은 이 환경에서 내가 살아내려면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내 능력을 더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역경지수를 이겨내자고요. 역경지수라는 거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잡혀서 쩔쩔매지 마시고 문제를 끌고 다니면서 매일 이 문제를 발목에 무슨 모래주머니 달고 다니는 것처럼 무게를 달고 다니면서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해요.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문제는 문제로 해결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시고, 일터의 문제는 일터 안에서 스폰서님과 같이 상담하면서 해결하시고,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말라고. 문제는 털어버리라고. 이 털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무슨 보물단처럼 끌어안고 쩔쩔쩔 매면서 이걸 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일 못하는 핑계를 삼고, 아니죠. 그죠? 문제는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거든요. 그럼 이 대처 능력이 커지려면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야. 망해서 돈이 없다고? 더 벌면 되지. 그죠? 이런 식으로 망해서 내가 일을 못해요가 아니라 망했으니까 일을 더 해서 돈을 벌어야죠. 내가 아프다고? 이 질병에 내가 잘못 살았던 원인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잘못 살은 걸 바꿔야죠.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훨씬 더 쉽게 내가 문제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 나오니까 막 성질머리도 같이 나와가지고 말이 막 세죠. 아침에 사장님들이 비몽사몽간에 주막 앉았다가 정신이 화들짝 드시나요? 드시면은 모두가 안 드시네. 드셔요? 예. 우리 남자 사장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문제에 관한 거, 역경지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사업도 많이 망했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제가 회사가 몇 번째 조금 본의 아니게 이동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선택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옳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템이 끝이 나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 정말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 회사가 뭔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이동을 하기도 했고, 이런 것도 다 저한테는 문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시도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올해 66세고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인생이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 요건이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9시 뉴스에 우리 집에 제 사업체가 불이 나서 9시 뉴스에 나온다는 거를 한 번도 상상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끝없이 제가 성공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패도 하더라고요. 실패도 하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 모두가 예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2년 경력을 갖고 있어도 누군가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22년 동안 거절을 너무 많이 받아봐서 이 거절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절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맷집이라는 것도 자꾸 맞은 자리에 맞다 보면 그 자리에 맷집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굳은 살이 생기고 그 자리에 맷집이 생깁니다. 맷집이 생길 때까지 거절도 당하시고 아픔도 겪어보시고 아직까지 거절이 아프다, 맷집이 부족한 거죠. 더 거절 당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오늘은 소설바람이 부는구나, 태풍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맷집이 생기면 태풍급의 바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까지 사장님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잘 새겨 나갔으면 합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도 스스로가 늘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생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생력을 가지려면은 내가 몸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절로 자생력이 가려져요. 만들어져요. 저는 이전에 면을 너무 좋아하는 면쟁이라 밀가루를 너무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은 수제비를 끓여 먹어야 되고 비 오는 날은 호박전에 부쳐 먹어야 되고 여름에는 입맛 없을 때 하루에 2끼를 면을 먹어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밀가루와 설탕이 얼마나 나쁜가를 공부했어요. 인지를 하고도 계속 그걸 반복하면 제가 지능이 너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인지를 하고 어느 날부터 그 음식들을 이렇게 제가 끊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 끊어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처럼 내 정신에도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회복 탄력성을. 사장님, 부정은 긍정보다 4배나 힘이 더 강하대. 그래서 우리가 긍정으로 부정을 이겨먹기는 어려워요. 부정이 더 세요. 부정이 더 세기 때문에 이 부정을 4배 더 강한 부정을 이기려면은 내 긍정이 8배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에는 보면은 과거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과거에 아팠던, 과거에 쓰라렸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과거를 지우려면은 더 희망찬 미래를 내가 더 마음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꿈이잖아요. 66세는 꿈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66세지만 아직도 저는 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꿈이냐 하면은 제가 이 상태의 건강을 그대로 80대까지 일단 가져가자가 1번 꿈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고 노쇠해지고 세포는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사장님, 우리가 그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중에 피부는 28일 주기로 생성되고 소멸돼요. 이것도 그냥 꿀팁이니까 고객 만났을 때 재미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혈액 속의 적혈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는 120일, 그리고 손톱 발톱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는 180일, 뼈와 근육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는 200일이래요. 그래서 왜 운동을 오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 달 일하고 왜 근육이 안 생겨? 안 생깁니다. 200일 동안 꾸준하게 하시면. 200일이면은 3, 6, 18, 6개월 조금 더 넘고 한 7개월 되네요. 6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시면 안에서 새로운 근육들이 이제 인식을 해서 쫀쫀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2, 3개월 해보고 근육이 안 생겨서 나 그만둬. 아닙니다. 6개월 이상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어쨌건 이 상태를 80대까지 쭉 가져가 보자. 이제 올해 연말이면은 첫 번째 손자가 나올 거예요. 손자가 나올 때 제가 손자를 데리고 거리를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아우 할머니 안 하고 늦둥이 보셨어요? 이 말 듣는 게 제 꿈이거든요. 야무지죠? 그래서 손자한테 늦둥이 소리 듣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습관으로 과거로 가끔 돌아갈 때도 아니야. 나는 80대까지 손자를 늦둥이로 볼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자식한테 제가 뭔가를 주는 입장이 되지 노인이 됐다고 자식한테 뭔가를 받는 거 안 하겠. 이게 제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자식한테 뭔가를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은 제가 늘 활기찬
생활과 활기찬 어떤 또 생산적인 소득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나이에 대통령이 되겠어요? 영부인이 되겠어요? 저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창한 꿈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그런 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미래의 꿈이 미래의 꿈이 더 크니까 그 부정을 다 이겨내더라고요. 꿈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늘 가지시고 부정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이 스스로를 믿어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아. 내가 뭘.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비굴한 것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저는 저를 믿습니다. 나의 성실함을 믿고, 나의 부지런함을 믿고, 나의 열심을 믿고, 나의 열정을 믿고,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저의 근성을 믿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믿어버리면 회복 탄력성을 사장님들이 늘 유지할 수 있고, 도전에서 사장님들이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역경지수를 올리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빠르게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다이어리 앞에 쭉 보시면 성공의 8단계 지나고 성공하는 꿀팁 이 밑에 지나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당신은 성공을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준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장님, 우리 모두는 성공이라는 것을 꿈을 꾸고 또 성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성공이 그냥 선물로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의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장님들은 대가 지불을 할 각오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의 크기만큼 대가 지불을 크기를 갖고 계시나요? 그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지만 사장님들이 시간과 노력을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이 세 가지가 올라가면서 사장님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꼭 성공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사람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